안녕하세요. 오늘 XRP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전설적인 암호화폐 투자자가 있어요. 예, 뭐 AI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거는 뭐 이제 인터넷상에 다 공개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한 3,000달러일 때 대량 매집을 했어요. 성공한 거죠. 그죠? 3,000달러면 뭐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했을 때 420만 원 정도 할 때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9만 달러 선이 조금 붕괴됐죠. 뭐 9만 달러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1억 2천. 거의 뭡니까? 예, 얼마가 뛴 거예요? 예, 30배.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는데, 비트코인을 다 매도했어요. 예, 이거 잘못 쓴 건데, 매도한 겁니다, 매도. 다 매도하고, XRP에 올인을 했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밝혔어요. 자기 비트코인 다 팔았다. 그 다음에 XRP 샀다. 근데 이제 그 산 이유가 중요한 거겠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들,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혹은 글을 통해서, 저와 함께 계속 XRP 얘기를 했던 분들은 뭐 아시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던 암호화폐 투자자가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결정적인 어떤 이유로 꼽는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다 그게 이제 뭐랄까요? 시장에서 해석을 해준 거지 사실은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뒷받침된 게 아니에요. 상품으로 간주된 것이. 근데 유일하게 XRP는 지난해 7월 토레스 판사로부터 증권이 아니라는 즉 상품이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 가상자산 중에 유일하게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그래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자산이다. 그랬을 때 개인한테는 이게 안 클지 몰라도 기관들이나 고래들한테는 이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장에서 그냥 그렇게 시장적인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정확하게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는 거. 그 다음에 상품으로서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관이 투자함에 있어서 되게 유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이 예상한 바와 달리 이번에 XRP ETF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갖고 있던 기록을 다 깼고요. 먼저 시작했던 솔라나보다 더 많은 순자본 유입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약 10일 동안 한 8억 달러 이상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기록이죠, 기록.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 부분 기관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법원이 상품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해준 유일한 암호화폐라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암호화폐 중에서 유일하게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이 사람도 아이맨도 이렇기 때문에 XRP에 올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예요. 예, 뭐 이게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좀 일반적인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리플랩스가 발행사가 보유한 XRP 물량이 무려 396억 개나 돼요. 이게 거의 50% 가까운 겁니다. 엄청난 거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판을 받죠. 이게 무슨 블록체인 암호화폐냐. 완전히 중앙 집권적인 구조인데. 근데 이제 저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XRP 레저가 이게 무슨 블록체인이냐. 그냥 은행 솔루션이지.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나온 비판들인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XRP 레저, 리플 레저 자체가 처음부터 지금은 많이 다른 제2섹터, 제3섹터로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확대되고 있지만 애당초 리플이 처음 만들어질 때 목적은 뭐냐면 기관들의 국제 송금이에요. 국제 거래. 이걸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플랩스가 스스로 XRP를 가장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와서 XRP 레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국제 송금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리플랩스가 이 XRP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유동성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프로젝트 자체가 중앙 집권적이었기 때문에 XRP 물량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기관과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 산업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국제 송금이나 국제 페이먼트, 거래 가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아이맨 또한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히려 리플을 XRP를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트코인을 압도하는 건 뭐냐면 당연하죠. 비트코인은 점점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블록체인의 최종 담보물로서 전화하고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가치의 영역이. 하지만 XRP는 뭡니까? 유틸리티예요. 실제로 쓰여져요. 지금도 뭐 하루 평균 5억 달러 이상의 국제거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XRP가. 예. 그리고 향후에 약 250조 달러로 성장할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한 1% 점유만 해도 얼마나 많은 XRP가 사용되겠습니까? 가치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이더리움처럼 실제로 쓰여지는 디지털 달러다라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XRP가 오히려 비트코인을 압도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이맨이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우리가 그동안 같이 공유했던 내용들이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 예, 그죠. 다시 정리해 보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죠.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다 매도해서 번 돈을 XRP에 올인했다고 합니다. 예. 뭐 우리들의 생각도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리플을 계속 홀드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내용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